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미국과의 복잡한 관계. 2. 한국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3.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이득을 챙기는 튀르키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튀르키예에게도 다가오는 가운데 강력한 무장으로 이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천무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튀르키예까지 천무를 찾으며 한국 방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요. 대체 튀르키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239 천무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무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와 공동개발과 관련 한국 파트너와 함께 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무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 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죠. 이미 천무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각 군 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펙. 천무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튀르키예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튀르키예가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튀르키예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건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전략을 모호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압박이 거세졌죠. 내심 불쾌해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인 튀르키예에 대해 러시아가 곱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진군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면서 흑해를 공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튀르키예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울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튀르키예를 향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을 주문. 튀르키예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였죠. 원래 튀르키예는 천무를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혁혁한 성과를 직접 본 튀르키예는 하이마스 도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에 달하는 하이마스 포격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두해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튀르키예는 미국이 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IS 근거지 일망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의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군 장교들도 하이마스의 성능을 보고 감탄하며 튀르키예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입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천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튀르키예를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튀르키예에 하이마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본격적으로 천무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튀르키예의 데일리 사바흐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에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응해 천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튀르키예 정부는 화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연장 로켓포 역시 한국 제품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 정부와 K2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흑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2 전차의 위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튀르키예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개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의 천무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개량은 물론 파괴력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개량에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을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의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인데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사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 발에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도 가능해집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천무 개량 소식까지 전해 듣자
덕티드 로켓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50, 100문 사이의 수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과연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향후 튀르키예의 선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를 꼽으라면 장자오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중국 각종 언론 매체에서 군사 관련해서 여러 분석을 내놓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준 이후에도 가끔 예능 방송에 출연하는 등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장자오종이 은퇴하고 몇 년간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있었고 한 군사 전문가가 장자오종의 뒤를 이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군사 관련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위험한 국가라고 분석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몽을 저지하는 요소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러 전쟁을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래도 중국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은 이를 서방 세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대만을 쳐도 되겠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미중 패권 전쟁, 제로 코로나 봉쇄, 그리고 오는 10월 열리는 20차 당대회 등 굵직한 일이 많았고 대만 봉쇄 훈련 이후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러 전쟁을 누구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주위 전황이 어떤지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는 토론 방송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가 장자오종은 1970년 군에 입대해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인민의 방군 장교로 전역한 후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 지도교수를 역임. 2003년부터 군사 관련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2015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네요. 지금도 가끔 방송에 나오며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빈자리를 장빈이 다음 세대 군사 전문가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95년도부터 업계에 들어온 장빈은 올해 48세로 이전 세대 전문가들의 나이가 60 후반에서 70세란 걸 감안했을 때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 세대 군사 전문가들 중 가장 견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장빈은 최근 방송에서 우러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안에 우러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했지만 전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기후를 봤을 때 겨울이 오면 러시아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이 정말 봅니다. 당연히 겨울이 되면 발동이 더뎌지겠죠. 그리고 봄이 돼서야 활발해질 건데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화약이나 무기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화약이나 무기는 전부 나토에서 주고 있는데 나토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해줬거든요. 심지어 독일은 탄약고가 텅텅 비었대잖아요. 종합해보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첨단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중국의 바램인 러시아의 승리에 확신하지 못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분석 내용처럼 무기의 질에 문제가 있다면 천연가스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의 무기를 사면 될 거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이 반응도 참 양심이 없는 게 천연 자원 자체가 유럽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썩혀두고 있던 걸 중국이 헐값에 사놓고 정작 무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는 해결법에 동맹국이 맞나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있었던 20조 방산 수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K9, K2 흑표, FA50에 이어 천무다연장 로켓까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의 M14 하이마즈를 포기하고 한국에 천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구식 K136 구룡 시스템을 대체하고 한국 포병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136 구룡 대비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천무는 탁월한 험지 돌파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이마즈가 우크라이나에서 큰 활약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평지였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평지 전용 차체의 한계로 인해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나 폴란드에서는 운용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KTSSM으로 불리는 400mm-600mm 전술지대지 유도 무기까지 조만간 천무에 통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SSM은 무려 290km의 사정거리를 자랑해 한국판 어택즈로도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지 매체인 폴소키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까지 한국과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서 브와슈차크는 모든 분야의 장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천무 도입이라는 결정까지 도달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즈를 주문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겨주기를 주저해 여태까지 한데도 인도받지 못했죠. 미국은 폴란드 대신에 당장 화력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즈를 제공했고 거기서 하이마즈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본 폴란드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즈를 받을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폴란드는 하이마즈를 대체할 무기가 필요했고 그 무기로 한국에 천무만 한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저할 틈도 없이 곧바로 천무 계약까지 논의한 것입니다. 브와슈차크가 천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다연장 로켓포의 위력을 언급한 것은 실제로 하이마즈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크게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국내분 생산량까지 싹 쓸어가려 하는 건데요. 그 외에도 그리스, 중동, 노르웨이, 호주 등 수출 계약이 끊이지 않고 있죠. 과도하게 늘어난 물량을 맞추기 위해 현대, 로템 역시 경무를 감당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채용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장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요? 한국을 끌어들인다는 게 어떤 얘기죠? 서방 국가 대부분의 일은 미국 주도하에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에 원조하거나 각 나라에 원조하는 대부분이 미국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무기 원조가 이뤄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로 미국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돕긴 해야겠고 그렇다고 마찰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회해서 액션을 취해야겠죠?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안 주겠다. 야, 너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 줘서 물량 없잖아. 그니까 나한테 사자. 대신 나랑 우크라이나 엮지 마. 이응 키읔.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척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주 영악해요. 결국 뭐겠습니까? 한국은 쉬도 새도 모르게 울어 전쟁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미국도 애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미국 편으로 돌아섰을 때도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일본이 한국을 엄청 무시했었어요. 한국 약하다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친했던 이유는 자국의 생존 때문이었죠. 이젠 미국 입장에서도 머리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상승했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서방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유럽에 수술하면서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미국도 이젠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괄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한국군이 그렇게 세다고?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최대 방산 수출국은 맞는 것 같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폴란드를 포함한 해외 각국에서 무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폴란드의 통큰 구매는 폴란드 국민들조차도 20조라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에 대해 의아할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아예 4세대 주력 전차 K3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해왔죠. 한국에서는 이젠 폴란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우회 루트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무기가 한국식 첨단 무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약 지연의 빈틈을 파고든 마케팅이 먹히면서 한국 무기가 알려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결국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한국 무기를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한국과 한국 무기가 오늘날의 드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모두 이 기술자분들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